자,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부터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외막이 있고 내막, 그리고 이 외막과 내막 사이를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일 안쪽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질에는 DNA와 리보솜이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기질과 엽록체의 스트로마에는 고유한 DNA, 리보솜,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이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엽록체 구조입니다. 외막과 내막 사이에 막사의 공간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질 대신에 내막 안쪽을 스트로마라고 하고 있고요. 이 스트로마 안쪽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틸라코이드는 그라나라고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엽록소 틸라코이드 막에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 세포 호흡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포질에서는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고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포도당 하나당 피루부산은 2개가 만들어지고요.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 아세틸코인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TCA 회로 따르게는 크렙스 회로라고 합니다.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서 ATP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NADH 플러스 H 플러스랑 FADH2라고 하는 조효소가 전자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것들이 나중엔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산소를 통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2개의 ATP를 먼저 쓰게 됩니다. 하지만 2개의 ADP가 2개의 ATP로 2번 바뀌면서 총 2개의 ATP를 썼으나 2개의 ATP를 사용했지만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몇 개의 ATP? 4개의 ATP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2개의 ATP가 생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NAD 플러스 2개가 NADH, H 플러스 2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해당 과정에서는요, 2개의 ATP와 2개의 NADH, H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당 과정에서처럼 효소가 기질에 있는 인산기를 떼서 ADP에 붙여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질로부터 수소와 고에너지 전자를 제거해서 기질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탈수소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조효소 대표적인 조효소가 NAD 플러스입니다.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NAD 플러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와 두 분자의 피루부산, 두 분자의 ATP, 두 분자의 NADH가 생성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피루부산이 하나의 아세틸코에이가 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을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지고요. 그래서 3개의 탄소였던 게 2개 탄소로 줄어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조효소 A가 추가되고 NAD 플러스 하나가 NADH, H 플러스가 됩니다. 이 과정을 총 2번 겪기 때문에 자, 피루부산 2개가 2개의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이때 NAD 플러스가 2개 투입되고요. 2개의 NADH, 2개의 H 플러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2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효소 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TCA 회로, 아세틸코에가 사용되는 TCA 회로에서는요, 여러 분자들이 이용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세틸코에 한 분자가요, TCA 회로를 거치게 되면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와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 한 분자의 ATP가 합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은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기질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CA 회로 따르게는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크랩스 회로에서 아세틸코에가 돌면서 나오는 게, 아세틸코에가 결국은 2개의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근데 2개의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포도당 하나당. 그러면 4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4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NAD가 이런 식으로 총 3번이니까요. NAD 플러스가 총 6개가 들어가고 6개의 NAD, H, 6개의 H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개의 ADP가 들어가서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2개의 FAD가 들어가서 2개의 FADH2가 만들어진다. 총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과정에서 ATP 만들어지는 걸 다 합해봤자 몇 개가 만들어지나? 자, 방금 본 거에서 여기에 총 2개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총 2개였죠. 총 4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4개 ATP 만들면 포도당은 대략 한 34개의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지가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때 만들어졌던 조효소도 기억하시죠? NADH, H+. 얘가 2개의 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에너지의 전자인데 이 전자를요,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가 되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자, 그럼 전자전달계에서 이렇게 통통통 튀게 된 전자들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수용이 되냐? 2개의 수소이온과 그 다음 하나의 산소 분자의 만남과, 그리고 이 전자 2개가 합해져서 물 분자 하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는 산소를 만나거나 산소를 잃는 걸 얘기를 하죠. 네, 산화는 산소를 만나는 거, 얻게 되면 산화고 잃게 되면 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도 전자랑 마찬가지로 수소도 이 산화환원에 사용될 수 있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 하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전달계에서요, NADH2가 전자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전자전달계의 효소들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습니다. 내막. 이 전자가 지나가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어디로? 막사의 공간으로 펌프질합니다. 그럼 막사의 공간에 수소이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 수소이온이요, 다시 기질로 들어오면서 ATP 합성 요소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확산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기울기? 그렇죠.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한, 농도 기울기를 이용한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지는 해당 과정, 그리고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지고 TCA 회로가 되면서 돌면서 6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TCA 회로에선 2개의 FADH2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개의 NADH와 2개의 FADH2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하면서 총 4개의 ATP가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걸 우리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전자 수용체들이 산화적 인산화, 방금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최대 몇 개? 28개의 ATP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는 총 32분자의 ATP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FADH2는 한 분자당 1.5분자의 ATP를, 그 다음에 NADH는 한 분자당 2.5분자의 ATP를 만들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탄수화물인 포도당의 해당 과정과 아세틸코에이로 변하는 과정, 그 다음 TCA 회로까지,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암모니아가 빠지면서 어디에 쓸 수 있냐?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TCA 회로에 직접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에서, 지방산은 아세틸코에이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한 O2의 부피분에 발생한 CO2의 부피인 호흡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이 O2와 CO2의 부피가 1로 같습니다. 같은데 지방은 0.7이에요. 즉 산소보다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적다는 얘기죠. 단백질은 0.8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세틸코에이부터 시작하죠. 즉 CO2 발생량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서 CO2가 하나 발생해야 되는데 지방산은 그러지 않고 바로 아세틸코에이로 시작하니까 CO2 발생이 적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도 아세틸코에이랑 TCA회로 시작할 때는 CO2 발생량이 적겠죠. 그래서 호흡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호흡률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산화와 불완전 산화, 즉 산소호흡과 발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소호흡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요, 완벽하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누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해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떨어지게 되고 다량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있는데 얘는 산소가 없는데요. 산소가 없는 데에서는 세포나 혹은 세균 같은 것들이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를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산소는 언제 필요하죠? 그래요. 산화적 인산화, 전자 전달계를 돌릴 때 필요해요. 이때 이 산소가 전자 전달 과정에서 전자의 수용체 역할을 하고 있죠. 최종 수용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큰 덩어리를 쪼개면서 소량의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효인데요. 이때 이 과정을 우리는 불완전 산화라고 얘기하고요. 이 분해산물은 따르게는 중간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발효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보겠습니다. 알코올 발효 보시면요, 알코올 발효는요, 해당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해당 과정에서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요놈이죠. NADH가 계속 쌓여요.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엔 얘 농도가 높아지면서 NAD가 NADH로 잘 못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소모시켜줘야 돼요. NADH를. 이 NADH를 어떻게 소모시키냐?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를 뺍니다. 빼면 두 개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요, 에탄올로 바꾸는 과정에서 NADH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NAD가 발생하죠. 이게 또다시 돌아가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알코올 발효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 그다음에 두 개의 젖산이 되는 젖산 발효 과정인데요. 자, 젖산 발효 과정에서는요. 두 개의 ADP가 두 개의 ATP로 되는 요 해당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NADH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이 NADH를 소모시키는 과정이 바로 두 개의 피루부산이 두 개의 젖산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NADH가 NAD로 바뀌면서 전자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우리 근육은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여러분들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초산발효입니다. 초산발효, 아세트산발효인데요. 아세트산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뭐가 사용이 되냐? 산화적 인산화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산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발효 중에 대표적인 발효입니다. 아세트산 발효.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포호흡과 발효를 살펴보았습니다.